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국어 천재 정호웅의 2의 2단원에 제시된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수는 어떠한 글을 쓰려고 했나요, 여러분? 자신의 블로그에 치킨에 관련된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를 주제로 한 글을 쓰려고 했고요. 이것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었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니 예상 독자는 당연히 블로그 방문자 등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블로그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사진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상도 첨부할 수 있어요. 도표도 넣을 수 있고요. 링크도 첨부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댓글을 달 수 있는 것도 특징이죠. 댓글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과 도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조금 더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지수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 과정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순서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각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계획하기입니다.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정의하고요. 이 세부 사항들을 꼭꼭 암기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정보 수집하기 단계입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찾아 정보를 수집한다. 자료를 찾아서 정보 수집하는 것도 좋은데요. 출처까지 같이 챙겨주셔야 해요, 여러분. 또한 이런 정보들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요. 중요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어서 중요도가 낮은 정보들은 제외해야 해요. 그 다음으로는 정보 통합하기입니다.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를 소개하는 글이었잖아요. 시대별 치킨의 특징에 따라서 내용을 조직하면 효과적이겠죠. 또한 정보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글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끝냈다면 드디어 글을 쓸 수 있는데요. 글의 내용 이해를 돕는 사진과 도표를 같이 넣으면 좋다고 설명드렸고요. 글쓰기 단계에서도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수가 작성한 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앞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지수가 고민한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치킨의 역사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처도 기록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떠한 매체를 참고하고 있는지 체크해 봅시다. 책도 활용을 했고요. 온라인 잡지도 활용을 하네요. 또한 텔레비전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도 활용을 해봅니다. 또 텔레비전 자료도 제시되고 있어요. 치킨 열량 내용인데 치킨 열량이 치킨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큰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쵸? 또 텔레비전 자료도 있고요. 이런 자료들은요. 정확성과 객관성, 구체성, 대표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해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글에 수집한 정보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들은요. 중요도가 낮아서 쓸 수가 없어요.
딱 하나 생각나시는 게 있었죠? 아까 열량, 텔레비전 자료 중에 치킨의 열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중요도가 낮은 거죠. 중요도를 분석했다면 정보를 통합해야 합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내용끼리 정보를 통합해야 하고요. 이렇게 개요를 작성했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여기서 출제될 수가 있냐면요.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또는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냐. 단계라고 적어버렸네요. 단계가 어느 단계냐라고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역사를 소개하는 거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찬찬히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자, 이제 정보를 글로 표현합니다. 질문 등을 사용해서 읽는 이의 흥미와 관심도 유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소제목을 붙여서 소개할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의 효과 또는 사진의 효과를 묻는 문제도 제시할 수가 있겠네요. 매체에서 수집한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네요. 도표도 도표도 활용을 했고요. 출처도 제시했는데요. 여러분 출처를 왜 기재해야 하냐면요. 바로 쓰기 윤리 때문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쓰기 윤리와 관련된 지문도 제시되어 있는데 함께 살펴볼게요. 찬이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라는 숙제를 받았는데 너무 늦게 읽기 시작해서 제 날짜에 낼 수 없게 되었다. 찬이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쓴 독후감을 인터넷에서 찾았고 이것을 자기가 직접 쓴 것처럼 꾸며 선생님께 제출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행동이죠. 남의 글을 통째로 베껴 자신이 쓴 글인 양 속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쓰기 윤리를 위반하냐?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규범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그리고 아이디어 등을 표절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용해야 하는데요.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자료, 아이디어 등을 끌어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아이디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은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인용과 표절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네요. 또 하나의 글이 아니라 2개 이상의 글을 이리저리 쪼개고 붙여서 마치 자신이 쓴 글처럼 속이는 것도 표절인데 이것을 짜깁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이라도 새로 쓴 글처럼 다시 발표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돼요. 이것을 자기 표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쓰기 윤리입니다. 관찰, 조사, 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속일 경우나 조작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쓰기 윤리로는 고의로 허위 내용을 퍼뜨리지 말아야 하고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특히 이런 세 번째 규범을 지키지 않는 글이 많이 보이죠.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기 윤리를 지켜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글을 쓰는 과정의 순서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내용들을 각각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를 바탕으로 풀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를 고려해서 글쓰기 계획을 세우므로 적절합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정보의 중요도 분석하기 단계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보 중요도를 판단하는 단계를 의미하죠. 2번, 정보 수집하기 단계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찾아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를 일컬어요. 4번,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단계는 초고를 작성하는 단계이고요. 5번, 정보 통합하기 단계의 경우에는 주제를 기준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아니라 정보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